안녕하세요. 신용걸 교수입니다. 9장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위험회피 회계를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회피의 의의하고 종류만 이야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요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회피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율 변동 위험, 기업이 외화자산 외화부채를 갖고 있을 때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자산이 더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예를 들어서 회사가 변동금리 조건에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자율이 계속 뛰어. 그러면 이자로 지급할 현금 유출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반대로 변동금리 수치 조건에 채무, 상품,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자율이 내려요. 그럼 수취할 현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이자율 변동 위험.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 회사가 제품 제조를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를 어떡하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제품 원가도 상승이 되고 나중에 제품을 팔았을 때 마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중도 상환 위험.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한테 5년의 장기 대출을 해줬어. 그런데 고객이 1년도 안 돼서 중도에 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럼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신용위험 같은 이런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돼요. 이렇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기존원에서는 이 영어로 된 익스포저를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익스포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특정 위험으로부터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활동, 이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위험 회피라고 하고요. 실무에서는 그냥 해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해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환율이라든지 이자율, 원재료 가격 등등등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기업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단기 손익이 흔들릴 수 있겠다는 거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활동, 이것이 위험 회피고요. 다음 시간부터 볼 것은 이런 위험 관리 활동을 어떻게 적절하게 장부에 반영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두 가지 해지 아이템, 해지 인스트루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위험 회피 대상 항목, 즉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기업이 지금 뭔가 계약을 매수,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런 확정 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이 위험 회피 대상 항목입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해칭 인스트루먼트인데 위험 회피 수단. 위험 회피 수단으로는 비파생 상품도 사용될 수 있겠으나 주로 파생 상품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파생 상품과 위험 회피 얘기를 묶어서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위험 회피 사례를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이미 장부에 인식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분 상품을 취득했는데 페어밸류 PL로 분류를 했어요. 즉 공정가치 측정을 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이런 지분 상품인데요. 사자마자 골치 아프지. 공정가치가 내려가면 당기순이익, 넷인컴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요. 이때 회사가 공정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냥 팔짱 끼고 있어도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 이거 회피할래 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위험회피 대상 항목 공정가치 변동 지분 상품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위험회피 수단이 사용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똑같은 지분 상품을 미리 특정 가격으로 미래에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때 특정 자산을 매도하는 미래 시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은 실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선도계약에서 이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도를 100원에 하기로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8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80원에 사서 100원에 매도하면 되니까 20원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물건의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선 매도해야 되잖아요. 오를 것 같아. 오르기 전에 미리 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쪽에서는 매수, 내리는 방향에서는 매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페어밸류 PL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지분 상품의
선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보십시오. 가격이 실제로 내렸어. 그럼 보유하는 지분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요 지분 상품을 미리 선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서는 이익이 발생하죠. 이쪽은 손실이고 퉁치고 퉁쳐서 당기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가격이 오를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유지분 상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매도한 선도계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퉁치고 퉁쳐서 당기손익이 상쇄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선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예상과 달리 가격이 오르면 괜히 한 거 아니야. 매도 선도 계약을 안 했으면 이익만 발생했을 텐데. 이거는 놀부심보지. 지금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단기 손익의 출렁거림, 즉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험 회피 아닙니까? 이건 마치 공장에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은 설령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공장에 불이 안 났어. 그러면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종업원을 잘라버릴 거야? 그건 아니죠. 1년 동안 발 뻗고 잤잖아요. 그 대가로 보면 되겠죠. 회사가 해지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기 순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의 변동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이번에는 확정 계약인데요. 원재료를 매입하는 확정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 원재료를 톤당 100원에 매입하는 확정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그런데 체결하자마자 가격이 99, 98, 97 계속 떨어지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원재료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이때 이런 원재료 가격 하락 위험을 그냥 팔짱 끼고 있어도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회피하고자 해.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원재료 매입 확정 계약이고요.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수단이 위험 회피 수단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가격 하락 아닙니까? 선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돼요. 이 경우에도 똑같은 원재료를 특정일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 가격이 떨어졌네. 그럼 매입하는 확정 계약에선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나 매도 선도 계약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하고 상쇄가 됩니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네. 그러면은 매입 확정 계약에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싼 가격으로 미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확정 계약으로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이 똑같은 원재료에 매도 선도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퉁치고 퉁쳐서 상쇄가 돼요. 어떤 방향이든 단기 손익은 상쇄가 됩니다. 이 확정 계약과 선도 계약 손익이 똑같은 회계 기간에 반대 방향으로 트레이드오프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위험 회피 사례 세 번째입니다. 장부에 인식한 부채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고정이자가 아니라 변동이자 지급 조건이래요. 그렇다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지급해야 될 이자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현금 유출이 증가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는 현금 유입이 줄어들거나 현금 유출이 느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걸 회피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회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변동이자 지급 조건 사채고요. 요 변동이자 지급 조건을 고정이자 지급 조건으로 탈바꿈시키면 좋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수합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수합은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자율 수합계약인데요. 이자율 수합계약은 변동이자하고 고정이자를 서로 거래 상대방하고 맞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율 수합계약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변동이자를 내가 수취하고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변동이자 수취하고 변동이자 지급이 상쇄가 되고요. 남은 건 고정이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즉 이자율이 높아졌어. 변동이자 지급이 많아지더라도 변동이자 수취도 많아지니까 둘이 상쇄가 돼서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지고요. 사채가 고정이자 지급의 사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변동, 이자 지급하고 이자율 수업의 변동이자 수치가 같은 회계 기간에 반대 방향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현금 유출의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험회피 사례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미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입니다. 예상거래? 지금까지 보았던 사례들은 이미 장부에 인식했던 자산이나 부채 혹은
확정계약에 사인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6개월 뒤에 우리 회사 재고자산을 팔아야지, 6개월 뒤에 원재료를 사야지, 가능성만 매우 큰 거지 아직 거래는 발생 안 됐는데요. 이것도 위험회피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상품을 매출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매출하면 뭐 개당 100원에 팔 수 있는데 미래에 100원보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상품 가격 하락 시에 현금 유입이 감소될 위험에 노출이 되니 미리 팔면 되겠네. 그래서 이 상품을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매도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매도 선도 계약에서 현금 유입은 증가될 거고 예상 거래는 그래 내 예상했던 대로 떨어지네. 현금 유입이 감소되는데 얘네들이 상쇄가 되니까 현금 흐름 변동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가격이 높아지면 매출 예상 거래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현금 유입은 증가되겠으나 선도 계약에서 감소가 되면서 역시 상쇄가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현금 유입의 극대화를 노리고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의 변동을 스테이블하게 죽이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장부에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일 수도 있겠고요. 확정 계약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방금 전에 끝났던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항목으로부터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이 막 변동될 것 같아. 나는 이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변동을 파생상품 등의 어떤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하여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하고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상쇄시키냐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 방향과 위험회피 수단의 변동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상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이 내려가면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둘을 매칭을 시키는 거죠. 상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 회피고요.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 변동,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 변동을 장부에 인식함으로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쫙 없애버리는 그런 회계 처리를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가 막 변동되는 게 싫어. 그거를 회피하고자 해. 이게 공정가치 위험회피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로부터 혹은 뭐 예상 거래로부터 현금 유입이 줄어들거나 현금 유출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회피하고 싶어. 이게 현금 흐름 위험회피예요. 두 가지 위험회피로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IFRS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라는 것도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9장 말미에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엔 위험회피가 무엇인지 맛만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정가치 위험회피, 현금으로 위험회피로 나누어서 차변, 대변 이제 분개를 하자고요. 그 분개를 통한 회계 처리가 정말 회사의 위험회피 활동을 제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